네, 그 영국 명문대 입시 G5는 제가 2부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합격 수기 사례 분석부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합격자의 이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약간 좀 분석을 한 내용을 공유해드리자면은 핵심 포인트는 세계 경제 현상, 금융 위기나 이 글자를 좀 키울게요. 네, 세계 경제 현상, 금융 위기나 유로존 위기 등의 자기의 경험을 온라인 이 학생은 그 본인이 뭐 액세서리를 판매한 그런 온라인 비즈니스를 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좀 연결을 해서 그 세계 그 자기의 경험과 세계 경제 현상을 연결했다는 그러니까는 좀 독특한 이런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액세서리를 수입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한 경험이 있었죠.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사실 그 옥스퍼드나 뭐 케임브리지 이렇게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합격한 학생들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보면은 이렇게 좀 독서한 내용, 그러니까는 좀 대학 수준의 뭐 대학원 수준의 이런 그러니까 전공 관련된 좀 심도 깊은 서적을 읽은 내용을 좀 강조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리엘 루비니의 위기의 경제학 그리고 폴 크루그만의 End This Depression Now가 이거 그 지금 이 경기 불황을 당장 없애자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그 어떤 독서를 해왔고 사실 어떤 프로젝트에 확장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왔고 그리고 인턴 경험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그 행동 경제학에 좀 관심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잘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랑 헤지펀드에서 이 학생은 또 인턴 경험을 했었고요. 네. 보시면은 학문적인 호기심과 그리고 실제 적용 경험을 균형 있게 보여주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임페리얼 컬리지 화학공학과 합격한 학생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 능력, 자기 본인의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자원 파이프 설계 인턴십에 이렇게 참여한 경험과 그리고 연력학, 유체역학 등의 학문적인 탐구,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지적인 호기심을 잘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그 옥스퍼드나 뭐 케임브리지나 뭐 임페리얼 컬리지 그리고 그 LSE, UCL 이렇게 그 G5 학교 학생들의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합격 수기를 좀 잘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떠한 학문적인 호기심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잘 실천을 해왔고 그것이 어떻게 가는 지금 대학에 지원하는 그 계기, 그러니까 그 동기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팀워크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스킴하고 피어 튜터링 해가지고 그러니까 팀워크에 대해 그 자기가 좀 팀워크에 대한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하고 음악적인 성취 이건 뭐 일종의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인데요. 사실은 요거는 뭐 크게 많이 중요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그레이드 6 피아노 그리고 그레이드 7 바이올린을 했다는 것을 자기가 좀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잘 녹여냈는데 그래서 이 학생이 그 합격한 요소를 좀 이렇게 좀 강조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은, 임페리얼 컬리지 화학공학과 학문적 흥미, 그리고 설계 산업 응용 능력, 협업 경험, 그 팀워크이죠. 협업 경험 같은 게 이렇게 조화롭게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론, 그 게임 시어리 같은 이론과 그리고 계량 경제학 같은 그러니까 이론을 실제 데이터 분석에 좀 적용을 했다는 것. 그 LK 컨설팅에서 이렇게 좀 인턴십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대회 발표에도 참여를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연결을 시켰습니다. 또한 그 Further Mathematics도 A 레벨의 시험을 받고 또 공부를 했고 물리학에도 자기가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성취가 있었다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수리적인 분석력을 좀 강조를 또 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을 보시면은 경제학 이론 그리고 수리적인 분석력, 실제 적용 경험으로 학문적인 정밀성을 좀 부각을 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 옥스포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옥스포드 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합격한 학생, 그리고 임페리얼 컬리지 화학공학과, 케임브리지 경제학과 합격한 학생들 모두 공통적인 부분이 본인들의 그 학문적인 깊이와 그 학문적인 호기심, 그러니까 지적인 호기심, 그리고 탐구심 같은 것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잘 이렇게 녹여냈습니다.
다음으로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과 합격자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법의 사회적인 역할, 문학이나 역사에 대한 이런 본인이 그 인트레스트를 좀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서 출발을 해서 모의 재판에도 참여를 했고 법정 참관으로 또 심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강조한 요소 같은 경우에는 모의 재판에 대한 경험을 했다는 것, 법률 독서, 권리장전이나 현대 판례 같은 것들을 지금부터도 이렇게 그 고등학생 시기부터 좀 잘 익혀왔고 로펌에서도 인턴십을 했다라는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특징적인 부분은 문학적인 사고, 실제 법률 경험, 사회적 이슈 분석을 연결해서 법적인 적합성을 좀 강조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옥스퍼드 대학교 생화학 합격자를 보시면은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DNA 구조나 iPS 연구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노벨상 사례 등 생명 현상의 근본 원리에 대한 호기심을 이 학생도 상당히 많이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강조한 요소로는 연구나 독서의 경험, 그리고 스템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 이런 대회 우승 경력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이 대회 우승 경력이 사실은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트릭트하게 본인이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관심이 있는 대회여야지 조금 네, 그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뭐 음악, 뭐 그레이드 8 피아노도 이렇게 했다. 뭐 이것도 뭐 있으면 좋죠. 사실은 이런 뭐 옥스퍼드나 뭐 케임브리지도 당연히 여러 가지 소사이어티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뭐 동아리 같은 활동인데요. 그 본인들의 개인적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소사이어티들이 또 많이 또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예체능 활동에서도 그러니까는 자기가 좀 두각을 보였다.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이렇게 그 재능이 있고 지적인 호기심이 있으면서도 우수한 학생이라는 걸 피력을 했고 또 리더십 활동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적인 호기심, 그리고 연구 주제를 탐구하는 것, 창의적 혁신적인 관심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의대 합격자는 조금 제가 사례를 자세하게 좀 다뤄드리고 싶어서 지면 할애를 좀 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 학생이 어 지원을 했을 때 지금은 다 유켓으로 바뀌었거든요. 의대 그 졸업이 아니라 입학 시험이 유켓 시험이라는 그 스탠더다이즈 테스트가 있는데 이 학생은 그때 비맷에 집중을 했을까? 비맷이 받아들여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집중을 했었고 GCSE 성적이 매우 우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활용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는 그러니까 GCSE 성적과 그러니까 현재는 유켓이긴 한데 그러니까 비매 성적으로 네, 이렇게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을 해서 인터뷰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대들이 사실 근데 6회 점수만으로 1차 선발을 해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왜 의대는 A레벨 성적보다 GCSE를 강조하는지 여기 잠깐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원 시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UCSC,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UCSC가 아니라 유카스 지원 때는 A레벨은 아직 사실 예측 성적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A레벨 성적이 8월에 나오죠. 사실 대학 입시 그 결과 발표가 1월에 나오는데 그 후에 최종적으로 컨펌이 되는 게 A레벨제에서 자기 그 벤치마크가 되는 성적 이상을 취득해야지 최종적으로 컨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대가 그러니까 뭐 그 트리플 A 뭐 그 옥스퍼드 의대가 A스타가 두 개고 그리고 그러니까 A가 한 개, 그러니까 세 개 과목 본인이 본 세 개 과목에서 두 개 A스타 그리고 A를 취득하면은 이렇게 합격이 컨펌이 된다. 이러면은 그 성적을 취득해야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유카스에 지원을 하는 시점에서는 A레벨즈는 아직 예측 성적일 뿐이고 확정 성적은 GCSE 뿐이라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GCS는 지금 미리 이렇게 취득한 성적이잖아요. 그리고 넓은 학업적인 기반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A레벨즈는 사실은 세네 과목만 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때 학생들이 조금 그 영국에서는 특히 대학 입시 준비하기가 조금 수월하긴 하죠. 하지만 GCSE는 여러 과목이죠. 여러 과목이라서 학생의 전반적인 학업 역량과 일관성을 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predicted grade 그 예상 가능한 이런 그레이드의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상 성적이죠. 그러니까는 그 A-level즈는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는 그 학교마다 좀 기준이 달라서 그러니까 예상 성적은 기준이 달라서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그러니까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정말 그 옥스퍼드 대학교 의대에 합격할 만한 A스타가 뭐 두 개고 A가 하나인 그러니까 그런 성적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 성적을 이렇게 뭐 기재를 해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실제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역할 분담의 이런 네,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GCSE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대상을 선발하는 것에 그리고 A-levels는 최종 합격에 결정적으로 쓰입니다. 조건부 호포를 충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있고요. 근데 아까도 그 제가 일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IB 점수가 있다면 A-레벨 성적은 없어도 됩니다. 네, IB를 하는 학생은 A-레벨을 굳이 안 봐도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B와 A-레벨즈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대학 특히 그러니까 G5를 포함한 영국 대학은 IB 디플로마와 A-레벨즈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옥스퍼드 의대 같은 경우에는 A스타 하나 그리고 A 두 개, IB 39점 이상 예, 이렇게 기준 요건이 있죠. 하이레벨 과학 과목 7점이 필수고요. 7점이 만점이잖아요. 그쵸? 중복이 불필요한 이유가 IB 자체가 6과목과 네, EE 그리고 그러니까 TOK, CAS로 이미 포괄적이고 A레벨즈와 같은 대학 입학 자격 시험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둘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IB 하나만 제대로 그러니까 이수를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매우 큰 일이긴 하죠. 그쵸? 대학 요구사항이 충족 가능한 것. 예, 요거 보시면은 IB는 대학이 IB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 조건을 이렇게 또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케임브리지 이코노미क्스 같은 케임브리지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IB 40점에 42점 그리고 하이레벨 그러니까 수학 7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학생이, 그러니까 지금 옥스퍼드 대학교 의대에 합격한 학생이 자기 합격 술기를 작성한 것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MMI라는 게 그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고 면접 시험인데요. 다양한 주제를 짧게 다루지만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터뷰는 대부분 과학 원리를 낯선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해서 그리고 또 튜터와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총 4개의 인터뷰, 2개 컬리지에서 각 2개를 받고 모두 정답을 맞히기보다는 과학적인 사고 과정을 드러내는 탐구적인 대화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험은 옥스퍼드의 튜토리얼 시스템을 미리 체험하는 듯한 느낌이었고 저를 한 단계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튜토리얼 시스템 그쵸?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교수님과 1대1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그 연구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확장시켜 나가는지, 제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 슈퍼바이저 그쪽 가는 저희 지도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심도 있게 토론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저도 느낀 부분이지만 한 단계 성장시켜 주었다. 약간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특히 IGCSE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옥스포드가 또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조한 요소 같은 경우, 본인이 이렇게 그 옥스포드 합격을 위해서 강조한 요소 같은 경우에는 IB 학업 성취 45점 만점, 그리고 학문적 호기심 중심의 personal statement, 즉 자기소개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의학을 주제로 글을 구성하면서 The Gene, 독서에 대한 경험, 그리고 CRISPR 그리고 CAS9에 대한 IB Extended Essay 주제 그리고 DNA랑 RNA 관련된 프레젠테이션 등으로 일관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네, 일관된 흐름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상 활동이나 자원봉사 경험도 언급했지만 전부 생명과학적인 탐구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고 연결지었어요. 탐구에 대한 호기심과 연결지었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반영해서 쓴 자기소개서는 인터뷰에서도 일관된 인상을 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특징을 조금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전략적인 시험 준비, 그리고 학문 중심의 자기소개서, 인터뷰 대응력이 승부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UCL Arts and Science 그 약간 통합 전공인데요. 이 과정에 합격한 학생의 그 합격 수기를 또 분석을 해보면은
핵심 포인트는 다학문적인 흥미, 그러니까 철학, 문학, 수학, 뭐 환경과학 등,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다는, 그러니까는 그런 그 장점이 이 과정의 특장점인데요. 그러니까는 그런 좀 학문적인 호기심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많은 학생들은, 그러니까는 이 학과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강조한 요소는 유카스 지원시에 여러 전공을 혼합을 지원을 했고, 그는 BAS 과정의 융합적인 특징과 연결을 시켰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시면은 다양한 학문적인 관심, 융합적 사고, 그리고 자기 이해를 강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공통점을 좀 정리해드리자면은, 네, 공통점을 잠깐 정리해드리자면,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나와서 조금 음소거를 하고, 네, 학문적 호기심의 구체적인 증거를 나열을 했습니다. 단순히 좋아한다,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독서, 연구, 수업, 대회, 인턴십 프로젝트로 호기심을 증명을 했습니다. 경제학과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옥스퍼드대학교 경영경제학 그리고 케임브리지 경제학과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루비니 크루그너 게임 이론 그리고 계량 경제학 그리고 그러니까 과학 쪽에 이렇게 그 내추럴 사이언스 쪽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IPSC 그리고 노벨상, MIT 강의 등 심화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경험과 학문을 또 연결을 시켰는데요. 네, 보시면 인턴십이나 봉사활동 그리고 개인 비즈니스 그 온라인으로 액세서리 판매한 학생이 있었잖아요. 이런 대회 경험 같은 것들이 단순 나열이 아닌 학문적인 의미로 또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리적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강조했는데요. 경제, 공학, 과학 전공 학생들은 further mathematics 그리고 물리학, 수학적 모델링 경험을 또한 강조를 했습니다. 네. 법학,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문학, 역사, 정치학을 활용해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또한 어필을 했고요. 리더십이랑 팀워크, 다양한 활동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보시면은, 뭐, 디베이트나, 그러니까 프리팩트는 그 영국에서는 그 학생회 활동, 그러니까 리더 활동을, 네, 프리팩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피어 튜터링, 그리고 스포츠 캡틴, 그 뮤직 그레이드 등 다방면의 활동, 네, 을 이렇게 좀 포함을 시켰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영국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그 자기소개서는 활동 그 자체보다는 학문과 연결된 의미가 조금 더 핵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지원을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옥스퍼드 대학교 의대 사례처럼 시험 구조를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는 그 현재는 유캣만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는 비맷은 인정을 안 하는데, 유캣 그리고 인터뷰 방식 등 전략적인 시험 구조를 분석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포인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관된 나레이티브를 보시면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전체가 하나의 흐름,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전체가 뭐 경제학, 독서, 연구, 인턴 경험 이런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고 활동 나열이 아니라 학문적인 열정과 적합성을 중심으로 스토리라인을 좀 구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 입시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영국과 미국의 입시 자체는 철학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ore value, 뭐 core philosophy 자체가 다르다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평가 방식은 사실은 그러니까 성적 순인 평가가 영국이죠. 영국은 성적 시험, personal statement 등 학업 성취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미국은 뭐 GPA, SAT, 그리고 ACT, 그리고 extracurricular activities, 그리고 essay 등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무래도 사실은 영국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이렇게 80%가 학문적인 내용이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가 뭐 20%다. 이런 약간 뭔가 드러나지 않은 법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즈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퍼스널 스테이트먼트하고 그 에세이의 차이를 보시면은 영국은 학문적인 관심과 독서, 연구 경험을 강조하지만 미국은 개인의 성장 그리고 리더십, 극복 경험을 중요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전공 적합성과 학문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고 교수와의 학문적인 토론 형식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성이나 학교 적응력 평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영국은 전공 적합성과 학문적 사고력을 평가를 하지만 그쵸? 학문적 사고력을 평가하고
교수와의 학문적인 토론 형식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하고, 미국은 인성이나 학교 적응력 평가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동의 성격을 보시면은 영국은 깊이를 강조하고, 그쵸? 그리고 한두 가지 활동을 전공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폭넓은 활동과 리더십 경험을 선호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실 미국이 뭐 막 그냥 아무거나 다 다양하게 하면 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원하는 학교의 학과 전공과 또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영국보다는 학문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extracurricular activities 같은 것들도 폭넓게 활동을 해야 되고 그 폭넓은 활동과 리더십 경험 자체가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의 그 학문적인 흥미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그것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Q&A는 제가 지금 요거는 사전 녹화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Q&A는 없으시겠죠? 네. 그리고 어, G5 대학 입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아카데믹 엑설런스, 전공 관련 과목에서 최상위 성적을 유지해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테스트와 인터뷰 대비, 문제 해결 과정과 학문적인 대화 능력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리서치 앤 depth에서 깊이 있는 학문적인 경험을 personal statement,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국 대학 입시는 단순한 성적 경쟁을 넘어서 학문적인 열정과 자기 주도적인 탐구 태도를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네, 학문적인 열정과 자기 주도적인 탐구 태도. 준비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갖추고 꾸준히 쌓아간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